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네, 뭐 요즘에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2차 전지 올랐는데 어떻게 코스피가 떨어졌어? 코스닥이 신기하네. 최근에는 바이오가 좀 코스닥을 주도하는 게 아닌가. 와, 바이오가 이렇게 힘이 셌구나. 최근 한 달 동안에 바이오 ETF가 막 25%, 네. 20% 이상 많이 올랐거든요. 예. 상위 ETF 1위에서 한 6, 7위까지가 전부 다 바이오입니다. 네. 역시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꽤 오른 다음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좋아하는 게 바로 최근 얘기였잖아요. 벌써 25%나 올랐으니 많이 오른 거네. 네, 뭐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가 많이 올랐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 정도 조정은 뭐 괜찮죠.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0.8%, 0.6%씩 하락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도 한 1% 넘게 하락했으니까 이 정도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일본, 뭐 항생, 상해 다 0.5에서 0.7%이 정도 좀 하락을 했고요. 운수창고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뭐 홍해에서 계속 싸움 나고 네. 요즘 뭐 이스라엘도 이란도 계속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네.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흥하해운, 대한해운, HMM 이런 해운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음식료 섹터는 그냥 전반적으로 1, 2%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한 15% 급등했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사실 합병하고 첫 거래일인데 합병이 몰랐던 이슈도 아니고 그리고 뭐 뭔가 몰랐던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것도 아닌데 15%나 오른 만큼 오늘 하락도 그렇게 큰 의미는 뭐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동아ST, 한울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녹십자 이런 종목들 다 3% 이상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도 하락을 했습니다. 대상홀딩스, 한화투자증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SK 하나금융, 메리츠금융, DB손보 다 전반적으로 금융권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계속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네. 최근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컨센이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4분기에 예상하는 것보다 이 디램과 낸드 출하량이 다 예상보다 앞선다 이런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KB증권에서는 최근 1월 얼마 되진 않았지만 1월달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디램과 낸드 출하량이 기존 예상치의 2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상반기에 온디바이스 AI, 이 AI를 탑재한 디바이스들이 새롭게 출시가 되는 요게 아마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도체 재고 축적 수요도 이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8년까지는 이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 전체의 한 60%를 차지할 것이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28년이면 한 5년, 한 4년 뒤잖아요. 근데 좀 그때는 더 AI 시대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고요. 쓰던 거 3, 4년씩 쓰시는 분들이 평균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꾸려면 아직까지는 없는 거니까 올해까지 사는 건 온디바이스 아닐 테고 그러면 올해에서 3, 4년 쓴다 그러면 2028년이 맞는 거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도입이 되는 것 같아요. 한 80% 비중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메모리 탑재량도 같이 증가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존 스마트폰하고 AI 스마트폰하고 이 메모리 탑재량이 확실히 다른데요. AI 스마트폰은 기존 거 대비 한 2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일반 PC와 AI PC를 비교하면 2.7배 이상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커지긴 할 것 같아요, 시장이. PC 바꾸려고 했는데 참아야 되나? 저거 나올 때까지. 뭐 얼마 안 있어서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 AI가 좀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게 아닌가, 선반영을 너무 빨리 한 게 아닌가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KB증권 의견은 다릅니다. 24년도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성장 초입에 불과하다. 네, AI는 뭐 메모리 탑재량 증가해서 메모리 업체에도 쓰여야겠지만 뭐 IP 업체, 뭐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이런 시스템 반도체 전체 생태계에 걸쳐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에 촉매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예를 들어서 총 시스템 반도체 공급량이 더 늘어나야만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부대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쫓아가는 건데 현재는 AI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생산량이 충분히 못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 소식인데요. 계속 좋은 얘기만 사실 실적 측면에서는 들렸잖아요. 네. 근데 12월 판매 예상치가
12월 판매가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약간 이 실적 측면에서 좀 실망적인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12월 달 이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도매 판매가 전년 대비 4.2% 감소한 55만 대였습니다. 네. 하여튼 그동안 막 몇십 프로씩 잘 성장을 했으니까 뭐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좀 반대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수치인 것 같긴 하지만 네. 사실 예상은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좀 많이 하회한 수치고요. KB증권 전망에 비해서는 한 14% 정도나 하회한 수치입니다. 10월달, 11월달은 계속 상승만 하다가 이 12월달 들어서 이 쇼크가 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 이유도 조금 이런 것도 해서 뭐 예상을 좀 미스한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차만 보면요, 한 전년 대비 0.8% 감소해서 34만 3천 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예상치 대비 한 12% 하회했고요. 기아가 좀 더 안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 9.2%나 감소를 하면서 21.4만 대, 21만 4천 대 판매를 해서 예상치를 18% 거의 20% 가까이 하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예상치를 하회하니까 판매량이 이 당연히 영업이익 추정치도 좀 하향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본 이제 현대차의 영업이익 변경하는 이 정도는 한 3,860억 정도, 기아는 3,960억 정도, 둘 다 약 4천억 가까이 영업이익 하락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실망적인 소식은 24년도 판매 목표를 회사 측에서 제시를 했는데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전년 대비 0.6% 증가할 것이다. 기아는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 자동차 판매가 드디어 우려했던 피크아웃이 조금 현실화되고 있는 초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금리 상승기 때는 다 좋았잖아요. 근데 피크아웃 우려를 반영해서 주가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좀 반대 측면이 좀 굉장히 좀 짧고 강하게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주인가요? 얼마 전에도 이제 자동차 말씀드렸는데 피크아웃을 이제 조금 반영을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과거 실적을 보면은 3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성장을 해왔거든요. 최근에. 네. 근데 앞으로 3년은 플랫입니다. 실적이. 그래서 이 정도로 성장성을 좀 앞으로 못 보여준다면 예전의 자동차로서 다시 좀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냥 배당주 정도에 머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음식점인가 옷 관련인가 하시는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요. 확실히 좀 꺾이는 것 같답니다. 그게 좀 꺾이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자동차가요? 아니, 자기 판매하는 거. 판매하는 게? 옷이었던 것 같은데, 옷인가 음식인가 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좀 사람들이 조심하는 게 눈에 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미국 상황이 우리보단 조금 낫지 않나요? 우리보다는 낫죠. 그래도 이제 너무 좋았다가 지금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뭐 더 좋아지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남양유업이 M&A 소송 붙어 있죠. 지금 한행컴퍼니와 이제 홍원식 기존의 대주주가 M&A 계약을 21년도에 했었는데 그거를 홍원식 회장이 안 팔겠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2년 반 끌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최종 판결로 홍원식 회장이 이제 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계약했던 대로 주당 82만 원에 이제 지분 53%를 넘겨라라고 판단이 됐고요. 한행코 입장에서 이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 주장으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었다. 조속히 계약을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뭐 간단하게 딱 요점만 표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좀 경영을 해서 개선을 좀 시킬 것인지 뭐 이런 좀 구체적인 방안도 주주한테 아마 좀 제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얼마 전부터 이 주주 행동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소송 기간 동안 일반 주주의 손해를 감안해서 경영권 이양 즉시 경영 개선 방안을 공시하고 주주들과 소통을 좀 잘 해줄 것을 한행코에 요청한다라고 입장 표명했고요. 추가로 대주주 측의 지분을 82만 원을 인수하는 만큼 일반 주주들도 이 같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파트너스? 예, 차 파트너스의 주장이죠. 완전 꼽살이 기가 막힌데. 와, 이거는 뭐야? 우리 저거 있잖아요. 우리 알박기. 근데 뒤에서 알을 박았는데 이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끝내주는데 알박기를 뒤에서 박았어. 이야. 근데 뭐 한행코가 이거를 들어줄 수도 있지만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53%로 절반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안 들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들어주겠지. 네. 한국의 업체들이 뭐 사모펀드라고 뭐 그렇게 좋겠어.
그리고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얘들은 아, 그럴까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당히 줬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이미 많이 선반영을 했어요. 네. 1월 4일, 오늘이 이제 선고일이다라는 계획이 이미 12월 22일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 선고가 홍원식 회장이 패소할 거다라는 건 시장에서 다 예상을 어느 정도는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미 주가는 많이 반영을 했고 네. 오늘은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란의 폭격 영향이 주식시장에도 조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문의 폭발이 이란에서 벌어졌고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좀 배후로 이스라엘이 아닌가 이렇게 지목을 하고 대응을 예고하고 이에 따라서 확전의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리비아의 이 최대 유전이 시위대 영향으로 폐쇄됐다. 이런 소식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SOL이랑 GS가 3%대, 1%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친이란 예멘의 이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에서 상선을 계속 아직도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물류 차질도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SCFI 지수도 좀 많이 급등을 했죠. 네, 프랑스 업체 또 공격받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흥하해운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대한해운과 뭐 HMM도 8% 3%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 SEC의 위원장이 열심히 반대를 하는 중이래요. 그래서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미국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게임주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위메이드가 대표적으로 이제 P2E 게임주로 많이 분류가 됐었죠. 컴투스 홀딩스와 오늘 한 5% 내외로 둘 다 좀 하락을 했고요. 2019년에서 22년 요 기간 동안 이제 위메이드의 세무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국세청으로부터 537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위메이드의 자기 자본의 한 15% 수준이라서 자기 자본의 15%면 적지 않습니다. 엄청 크죠. 네. 자기 자본은 뭐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근데 납부 기한이 2월 29일까지입니다. 시간도 별로 없어서 1분기 실적이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것도 좀 그렇게 좀 악재가 좀 터졌네요. 게임주가 아마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이게 위믹스 관련 세무조사라고 하니까요. 예전에 뭐 P2E 게임 관련해서 뭐 한창 진행 중이던 사업에서 뭔가 안는 게 있겠죠. 요즘은 세금 안 내면 명단도 공개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예인들도 많이 명단이 좀 공개된 것 같은데, 네, 세금은 납부해야죠. 네. 우리는 월급쟁이라서 성실 납부자죠. 납부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원천징수 성실 납부자. 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VT가 오늘 좀 충격적인 아주 소식이 있었어요. 네. 네. 주주들은 재밌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후덜덜했지. 오늘 장중에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7% 내외로 좀 끝났습니다. 이 회계 이슈 관련해서 뭐 감사 의견이 한정 받을 것이다, 뭐 분식 회계를 했다 이런 류의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가 좀 돌면서 좀 하락했다라는 소식인데요. VT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고 감사 의견 한정이다라는 찌라시에 대해서는 아직 결산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재무팀에서 재무자료를 결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계법인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의견을 받을 텐데 아직 결산도 내부적으로 안 끝났는데 한정 의견을 받는다는 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뭐 회계를 했어요. 한정이고 거절이고 뭐가 되는데 회계 자료를 건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 나오냐 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 결산할 때가 아니에요. 12월 말까지면 지금 1, 2, 3, 4일이잖아요. 그럼 영업일 3일밖에 안 되는데 재무팀에서 이렇게 일을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분식회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법인에서 감사가 나와서 뭐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금감원에서 지적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둘 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빠르게 반등은 했는데 뭐니 해도 우리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소문 사실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겠다. 30만 주를. 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아니고요. 내일부터 취득하겠다라고 공시를 내면서 막판에 좀 낙폭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네. 아무리 해명해도 마이너스 9%대 주가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다가 네, 마지막에 마이너스 6.7%로 마감을 해서 끝났지만 그래도 이 오늘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1,000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손절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인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22년 말 주가 대비해서 한 23년 고점까지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니드샷이라고 이 일본에서부터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시잖아요. 자, 어떤 VT에 네. 뭐? VT 니드샷이라고 몰라요. 그 피부에 맞는 건데 주사야, 주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하여튼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뭐 각종 뭐 매장에 엄청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라서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고 이제 더 확산이 되고 있죠. 중국 기대감도 불어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오늘 좀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